이슈 딥다이브, 오늘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진환 전문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시죠. 은행주 불붙은 밸류업. 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사상 최고치를 이미 경신을 했었고 뒤를 이어서 신한지주가 따라갑니다. 오늘 장중의 고점 64,200원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오르면 한 500원, 600원 정도만 더 오르면 신한지주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여타 우리금융지주나 BNK금융지주 등등 오늘장 고점을 경신하면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가 발표한 밸류업에 대한 그 내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호 대표님. 일단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던 실적들을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주라고 하면은 말이 좋아 금융주였지 그냥 은행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노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이 잘 나나 고금리면 항상 금융주 봐라 이런 얘기들은 정석적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상당히 좀 의미가 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지주사들이 항상 이제 얘기가 많이 됐던 거는 이제 NIM, 그러니까 즉 순이자 마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비이자 이익이 무려 1조 1천억 정도 이렇게 달성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자, 그 말씀은 지금 이제 은행 업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은행 업계에서도 이제는 예대 마진으로만으로의 성장성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체감은 2020년도 이전부터도 계속 거론이 되어 왔었고요. 여기서 이제 체제 변화를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KB금융한테 1위 자리를 뺏기면서 이 부분들을 빨리 탈환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이자 수익이었던 우리가 은행을 탈피한 보험, 증권, 카드 쪽 매출을 향상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한금융지주가 이제 솔 어플을 만들면서 기존에 이제 보험사별로 혹은 카드사별로 다 흩어져 있던 어플을 하나로 지금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고객들 간의 어떤 이제 상품 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금융지주사를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 금융지주사들이 은행업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더 긴 호흡을 가다듬고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해외 금융사들처럼 이제 종합적인 금융 컨설팅을 하는 기업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순이자 마진은 1.6%로 이제 기존 대비했을 때 약 4bp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제 금리 자체가 만약에 인하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당연히 이제 대환 상품에 대한 니즈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은행이 영업을 많이 할 때는 예대 마진을 이용한다는 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은행끼리 또 경쟁을 할 때는 좀 더 싼 대출로 갈아타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지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음과 동시에 오히려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는 이미 대출 시장 자체의 성장은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는 구조화되는 거는 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여기서 이 이자 마진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려면은 금리가 연내에서는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신한지주도 장중에 10%까지 상승을 했다는 거는 연내 고금리 현상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투자자들이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가설을 내세운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일 금리 인하가 연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부분들에 대한 상승 마진율은 상승에 대한 폭은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일단 오늘 은행 업계들이 오랜만에 그래도 또 좋은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밸류업 자체만 보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본업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유해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한지주 실적에서 의미 있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이자 이익의 증가세 눈에 띄고 있고 그 순이자 마진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이 신한지주의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금리에 대해서는 전망을 일단 고금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의 그 올해 연내 세 차례까지 금리 인하 전망까지도 좀 나오고 있어서요. 좀 다른 생각을 또 대표님은
관점은 갖고 계시는데요. 김진한 전문가님, 은행주 밸류업 발표에 시장이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은행 지주사들이 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도 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상이 된 부분이긴 한데 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증권사들의 그 리포트가 나와요. 그래서 뭐 신한지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2027년까지 ROE가 10%, 주주 환원율 50% 달성 네. 계획인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좀 호평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 자사주 매입, 뭐 소각 같은 것들 통해서 3조 원 규모의 주식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뭐 가시적으로 계속 올해 내에 좀 8천억 정도 이제 뭐 자사주 매입 같은 거 하고 소각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지난번에도 저희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뭐 자동차 쪽도 뭐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뭐 은행주가 뭐 탑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KB금융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좋아요. 근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은행주가 뭐 아주 급격하게 어떤 성장성이 되게 뭐 큰 그런 섹터는 아닙니다. 아니고 안정적인 어떤 마진이 뭐 기대되는 그런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이슈가 있어요. 요거 말고도 밸류업, 그다음에 뭐 실적, 그다음 자사주 관련해서 뭐 이런 주주 친화도 정책 말고도 기술주가 이제 최근에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반등을 하는데 기술주가 부진하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뭐 배당주들 가는 거 아십니까? 리츠주도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예, 다들 모르실 것 같은데 배당주도 지금 이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일찍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뭐 리츠주, 배당주,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분기별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수혜 섹터입니다. 대선 전에 항상 금융주 올랐어요. 그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JP모건이나 뭐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은행들 지금 뭐 미장에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트럼프 후보가 된다면 뭐 금융 같은 어떤 규제 쪽, 공화당 쪽은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런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또 수혜주로 부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은행주가 좀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기술주 반대편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밸류업 관련해서도 제가 뭐 지난번에 3, 4분기에도 계속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의지가 좀 강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KB금융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지금 뭐 신한지주 보고 계실 텐데 그 말고도 BNK금융지주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지금 상승 중이에요. 오늘 기업은행 같은 것도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오늘 좋은 모습이고 KB금융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 2월에 3,2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그다음에 추가로 4천억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은행주 같은 이 금융주는 지금 뭐 보험이나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보험, 그러니까 비은행권의 어떤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실적 기회 40% 정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좋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예대마진차 관련해 고금리 어떤 수혜 섹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이제 돌아설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뷰는 좀 별로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9월 달 정도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좀 내릴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이제 고금리는 꺾일 것으로 보여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내리면. 그래서 그래도 계속 뭐 좋은데 한 8월 정도까지는 뭐 이런 우상향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9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한 전문가는 다음 달 정도까지 보유 내지는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 트레이딩하는 전략 유효하겠다라면서 KB금융에 대해서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김덕호 대표님이 혹시 또 관심주가 있으시다면 종목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죠. 기업은행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행은 사실 이제 국책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뭐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고금리 상황에 대해서도 예대 마진에 기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기업은행을 좀 손꼽는 이유는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의 인수 및 합병을 중개하는 채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M&A 센터를 지금 개설을 했고요.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앞으로 만약에
고금리 상황에서 저금리로 전환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 합병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또 이제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 동력을 더 밑받침할 수 있는 후계자 기업을 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후계자 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금 유치가 안 돼서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조율할 수 있는 게 이 기업은행이라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기업은행은 사실 뭐 주가적으로 보더라도 뭐 연초 대비해서 좀 양호한 상승 탄력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김현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전략으로 매수를 하기 좀 어려운 관점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우리가 악재 속에서도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잘 갖추어놨다라는 의미에서는 기업은행이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은행주였고요. 두 번째 가보시죠. 바이오주 본격 랠리.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여기에 또 미국 대선의 수혜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 또 추진하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양당 초당입니다. 초당적으로 좀 바이오주는 괜찮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적까지도 또 하반기에 우리 대장주들이 증가하거나 또는 신약 이벤트가 놓여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덕호 대표님 어떻게 보실지 의견 주시죠. 일단 바이오주가 그래도 무너지는 하늘 속에서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좀 개별 장세처럼 움직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저금리로 전환될 경우 가장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술 산업이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유효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일단 두 가지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안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관건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의협과 정부 간의 갈등이 지금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뭐 전공의 복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여기 의료 확충 관련된 문제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의사들이 이제 약을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국내 중심의 매출을 많이 만들고 있던 제약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이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죠. 환자는 많은데 이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해주는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의료 공백에 장기화될수록 타격 자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제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오히려 바이오주들이 좀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로열티 부분들에서 받을 수 있는 기대인데 이런 종목들만 더 주가가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걸 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도 지금 최근에 의료 AI 섹터가 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좀 바닥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쉽게 상승 탄력을 잘 못 얻고 있는 이유가 의사들이 이걸 쓰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의료 AI가 도입되면 의사가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가 이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영상을 보고 혹은 진단 결과를 보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정확하구나 이걸 도입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국내에 조금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것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종목들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은 뭐냐면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생물보안법,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우시라고 하는 이 바이오 기업이 주가가 최근에 후퇴했던 원인도 결국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뭔가 이 약품을 만들어 달라라고 맡길 수 있는 CMO 기업들한테 의뢰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리스크가 없는 국가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무래도 여기서 좀 대표적으로 좀 매를 먼저 맞은 격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제 CMO 기업에서 대표적으로 좀 거론되는 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세트리온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이제 인터체인저블 바이오 시밀러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 메디케이드 덕분에 뭐 의료비 지원이 많이 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의료비가 높은 것은 미국 시장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FDA에서 승인 허가가 났던 제품들로만 선별적으로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비싸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좀 저렴한 제품을 원한다. 의료비가 너무 비싸고 약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FDA도 이 부분들 개정을 지금 계속 가속화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 상원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지금 이번에 이제 상원에서 지금 개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주목을 해봤을 때 이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신약 물질이라든가 혹은 마일스톤이라든가 이런 기대가 됐던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까지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높았지만 오히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고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미국 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저가 상품, 그러니까 효력이 우수한 저가 상품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뭐 CMO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바이오주들 중에서 지금 아직 내가 바이오주를 내가 공략을 잘 못했다. 혹은 내가 좀 의료 쪽이나 이쪽은 내가 조금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라면은 뭐 셀트리온이나 혹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을 조금 다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거고요. 다만 좀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그런 5일선 위에서 아주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5일선 위에서 뛰어오르는 그런 또 강한 모습을 셀트리온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심 두면서 좀 비중 늘려가 보자라는 전략 주셨고요. 김진환 전문가님 바이오주 평가해 주시죠. 네, 뭐 저희 프로에서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섹터도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선은 지금 금리 인하가 뭐 7월 달 뭐 조기 금리 인하 설까지 나왔었습니다. 저는 뭐 동결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9월 달에 이제 뭐 금리 인하가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0.25%포인트 정도 인하가 0.50%포인트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확률도 좀 올라갔어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그래서 이런 빅캡들이 이제 많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간. 근데 그런 종목들이 좀 내려오면서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지수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저는 확실하게 얘기 드립니다. 절대 증시 끝이 아닙니다. 이거 조정입니다. 그냥 밸런스 맞추기예요. 그런데 관련해서 미국장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제약 바이오는 계속 좋았어요. 예, 여러 이제 물론 이제 각 이제 종목별로 개별주 장세가 좀 있었죠. 암젠 같은 것도 좀 오르고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지난주 뭐 조정장 속에서도 개별주 계속 올랐고 뭐 진단키트까지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최근에 아시죠? 뭐 그 임상 수탁기관, 뭐 CRO 이런 기업들까지도 오르는 거 보면 결국에는 고금리 때문에 임상 실험 같은 걸 미뤘던 그런 중소형 제약사들이 부각이 되는구나 이런 거 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어요. 우시바이오 관련, 뭐 제재 관련해서 뭐 CDMO 쪽,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 지금 대선 테마죠. 이쪽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결국에는 약간 인하는 맞습니다. 둘 다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공화당 쪽은 좀 경쟁을 좀 유발해서 좀 약간 낮추자는 이런 이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가 좀 안 갈 때 대안주로 좀 부상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기술주가 가더라도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은 개별 이슈를 계속합니다. 유한양의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8월달 FDA 승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계속해서 뭐 추세가 좋았고, 최근에 뭐 바이넥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그다음 에이프로젠 같은 그런 CDMO 종목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계속 이슈가 있고 지금 금리 인하가 실제로 되기 전까지는 계속 제약바이오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 상위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뭐 코스닥 코스피 다 좋은 모습이에요. 예, 지난주에 저점을 좀 잡는 모습인 것 같은데, 코스피도 1위부터 10위 정도까지 보시면 뭐 지금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그 다음에 7위, 8위가 셀트리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런 금리, 지수가 어떤 상승하기 위해서 요런 시총 상위주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실적도 좋았어요. 뭐 지금 상반기까지 지금 순이익 2조 나왔는데 하반기에도 뭐 그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좋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신약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슈가 있어서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 CDMO 쪽도 괜찮아요. 뭐 CDMO 하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도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뭐 지금 목표가 11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보시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가켄바이오를 봤습니다. ADC 항체 조판 물질 관련해서 뭐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9월 달에 뭐 있습니까? 세계 3대 암마켓, 유럽 종합마켓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 섹터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게 개정안이 올해 안에 또 이제 통과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직 안 갔습니다. ST팜, 바이오넥스 이런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9월 금리 인하 전까지 올 여름을 또 반짝해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군들을 바이오 내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리가캠 바이오, ADC, 항암제 쪽도 괜찮다. 그리고 CDMO 관련해서는 바이넥스, 에스티팜 이렇게 아직 덜 올라간 종목 보자라고 하셨네요. 다음 마지막 주제 보시죠. 대왕고래 아람코 애니 투자 검토. 네, 지금 이번 주 초반에 달구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자 관련한 주관사를 입찰한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그 행보를 하나하나 하게 되면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투자에 석유 메이저 아람코 애니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또 업계 이야기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덕호 대표님. 일단 뭐 아람코나 애니 그리고 미국 엑슨모빌까지도 뭐 투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뭐 시추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여기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들의 비용 부담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을 때는 당장 뭐 우리 손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비용도 비용대로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투자 비용의 절감 효과를 노리자라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이제 해외 기업이 만약에 시추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거는 일단 당연히 조광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난달인가요? 조선일보에서 이런 재밌는 기사를 하나 쓴 게 있는데 만약에 해외 기업이 탐사 및 시추까지 완료해서 채굴을 하면은 조광 무려 88%의 수익을 만들어주는 꼴이다라는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었어요. 이 내용은 뭔가 보니까 지금 만약에 하루 이제 3만 배럴 가량 이제 시추를 하게 되면은 최대 조광료를 12%를 산통부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람코나 애니, 그러니까 국영 기업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느냐라는 거는 결국은 이 세금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추권이나 탐사권, 채굴권 이런 것들은 보통 세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자체가 이 석유가 나고 이런 석유나 가스가 난 게 그렇게 오래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조광료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의 이 석유 시추 산업에 대해서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뭐 세금이 저렴했던 건데 문제는 해외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얻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가져가는 게 적어진다. 이런 지적이 이제 지금 부양이 될 수밖에 없죠.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조광료를 다시 상향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조광료 부분들이 조금 올라간다면은 뭐 도중에 중도 입찰을 포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지금 이번에 정부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꽤나 지금 빠르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자금 투입까지 해가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현행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이제 이 대륙북 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삼면이 바다인데 이 삼면의 바다라는 거는 삼면이 지금 대륙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번 포항 앞바다에 있는 영일만 앞바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가능성들을 충분히 시추해 보자라는 이제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추 관련주, 뭐 밸브주라던가 아니면 뭐 강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SOE를 볼 것 같습니다. 만일 아람코가 정말로 입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 하더라도 일단 아람코는 2026년도에 이제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이 샤인 프로젝트를 이미 발동을 한 상태고 지금 아람코로부터 지금 이미 국영기관인 아람코로부터 지금 이제 자금을 SOL이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이제 온산 공장에서 지금 화재가 나다 보니까 매출 부분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만약 아람코가 착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조광료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 시추해서 이걸 운반하고 생산하는 데까지 또 사실은 해외 기업들도 비용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면 오히려 지금 울산의 전진 기지를 갖고 있는 이 아람코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람코 조금 더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진환 전문가님, 해외 메이저들이 관심 갖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가요? 뭐 아무래도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되니까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왕고래 개발의 일정표를 제가 봤는데 뭐 지금 뭐 윤 대통령이 뭐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 거는 뭐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영일만 지역에 뭐 지난번에도 이게 시추가 됐던 그런 쪽이고
20%의 어떤 확률이라 그러는데 이건 상당히 높은 겁니다. 확률이. 그래서 관련 어떤 메이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돈 냄새를 맡았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아람코까지 그리고 이제 영국 애니까지 이제 나오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 로드쇼 이제 투자 설명회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이제 이번 이제 9월 달에도 또 이제 장관의 어떤 2차 전략 회의 같은 것도 있고요. 12월에는 시추선, 시추지점 이동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2025년 1월 즉 내년 초에는 탐사 시추가 이제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정이 있는 섹터다. 근데 하지만 뭐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대장주라고 하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좀 내렸었죠. 대신에 뭐 화성밸브와 같은 그런 종목이 뭐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그간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좀 너무 그 테마성이 좀 짙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는 그냥 겹테마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람코 관련 배관자재 같은 관임새 부품 공급 이력이 있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조선 섹터도 지금 겹테마 아니겠습니까? 이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시장의 어떤 이음관, 밸브 같은 것들 지금 과점하는 거의 독점 과점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피팅 밸브 쪽, 화성 밸브가 오늘 좀 강한 모습인데 성광밴드, 태광 이런 종목들은 조선 기자재 섹터이고 요거 아직 지금 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한 전문가는 태광, 김덕호 대표는 SOE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